네, 뉴스 플로우에서 투자 아이디어 구하는 종목이 보이는 뉴스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순재 루크투자연구소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종목이 보이는 뉴스 첫 번째 기사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반도체 대중 수출 쇼크 최악 지났다라고 하는 제목의 매일경제 기사 보고 계십니다. 6월 들어서 수출이 10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서게 한 1등 공신이 바로 선박 그리고 자동차라고 하네요. 반도체 업황 부진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동차와 조선 산업이 한국 수출의 보루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전기차 판매 증가 또 고부가가치 선박에 대한 인도량이 늘어난 영향이 컸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올 하반기에도 이런 흐름들 지속될 거라는 전망의 내용인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표님? 네, 뭐 일단 수출 증사세가 이제 나타났다라는 건 좀 긍정적으로 이제 봐야 그렇죠.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일별 수출로는 뭐 22억 7천만 달러로 이제 9개월 연속, 그러니까 전년 대비 한 2%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기간, 그러니까 6월 20일까지의 수출은 329억 달러로 한 5.3% 증가를 했는데 일수로 계산하면 이제 소폭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네. 일단 뭐 수입 자체가 이제 에너지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감소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무역수지 적자 같은 경우도 16억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19개월 연속 지금 무역수지가 적자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지난 1월 달에 이제 100억 달러가 넘었었던 거에 비해서는 많이 지금 줄어드는 네.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품목별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승용차, 조선, 자동차 부품, 철강 제품들이 좀 수출이 잘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승용차나 조선 같은 경우는 그 수출 성장세가 좀 더 큰 폭으로, 그러니까 뭐 작년 동기 대비해서 뭐 100% 이상 지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반도체 같은 경우, 그다음에 석유 제품, 컴퓨터 주변기기 같은 경우는 수출이 여전히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는 조금 부담스러운 내용입니다. 지역별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이나 유럽, 홍콩, 인도 이런 지역에서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를 했고요. 중국이나 베트남, 대만, 싱가포르이 상대적으로 지금 감소세가 좀 크게 일어나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이나 베트남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이제 해당 국가들의 수출이 조금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국내에서 중간재를 많이 해당 지역으로 수출하는 그런 영향 때문에 국내 중간재 수출도 같이 좀 감소하고 있는 그런 모습세가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어떻게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10개월 연속 전년 대비 이제 감소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수출 금액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난달보다는 조금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6월 20일까지 반도체 수출은 48억 6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5월 달에 같은 기간 42억 6천만 달러에 비해서 한 6억 달러 정도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걸 봐서는 일단 반도체도 업황 국면에서 보면 일단 바닥은 찍은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을 조금씩 가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특히 이제 하반기 이후에 고성능 반도체, 뭐 예전부터 말씀드린 DDR5나 HBM3 같은 그런 이제 반도체 수요 증가로 인해서 반도체 수출은 좀 더 회복세가 좀 더 빠르게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뭐 반도체 수출이 이제 좀 증가를 하고 그다음에 승용차, 조선 수출이 지금보다 확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하반기 이후에는 무역 수지가 흑자로 전환될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좀 많이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계속 지금 뭐 무역 적자 폭이 지금 감소하고 있다라는 게 아마 좀 좋은 시그널로 뭐 비춰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가 없는데 이렇게 6월 수출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관련된 기사를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장에서 눈여겨봐야 할 관심 종목 있을까요? 네, 뭐 여전히 뭐 가장 수출 잘 되고 있는 쪽으로 관심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뭐 대표적으로 뭐 자동차 관련 업종, 아니 조선 관련 업종 쪽으로 조금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뭐 관련주는 뭐 기아나 현대차 뭐 대표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하나오션이나 STX 엔진 같은 경우도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 가운데서도 한 종목을 꼽아야 한다면 대표님 어떤 종목 고르시겠습니까? 네, 뭐 자동차 관련된 업종에서 고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뭐 그중에서 완성차 업체 중에서 고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중 기아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기아가 어제 2.69% 상승을 했습니다. 저희가 좀처럼
이렇게 두 표가 나오는 종목들이 많이 없는데요. 네. 오늘은 기아 두 번 언급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기아에 대한 투자 포인트 좀 짧게 부탁드려봅니다. 네, 일단 분기 실적 자체가 2분기에도 뭐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을 할 것이다라는 게 이제 네. 긍정적인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시장 컨센서스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매출을 한 25조 5천억으로 전년 대비 한 17% 가까이 증가를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도 2조 9,800억 정도를 예상을 하면서 전년 대비 33%를 증가를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뭐 북미나 인도, 아세안, 뭐 글로벌적으로 전체적으로 꾸준한 판매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게 실적 개선의 가장 큰 뭐 요인으로 작용을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SUV나 전기차에 대한 이제 고부가치 차량의 이제 판매가 좀 증가하고 있다라는 게 긍정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기아 같은 경우는 1분기에 SUV 판매 비중이 66%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러니까 그러니까 고부가 가치, 그러니까 많이 남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차종 중심으로 이제 판매가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영업이익률도 이제 12.1%로 일단 뭐 글로벌 완성 업체 중에서 가장 큰 순위를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도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올해 이제 최근에 이제 이번 주서부터 이제 인도가 본격화되고 있는 EV9 같은 경우도 올해 뭐 북미 지역에서 5만 대 정도 지금 그러니까 판매를 하겠다라고 지금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 걸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아마 관련된 부분도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 기아차 얘기하면은 좀 두 가지 의문점이 좀 드는데요. 네. 한 가지는 그 잠금 장치 이모빌라이저 네네. 관련된 이슈는 지나간 노이즈라고 치부를 해도 되는지라는 부분이랑 네. 보조금 혜택에 있어서 우리가 아무래도 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네. 상대적으로 지금 좀 불리한 입장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반영을 하고 계시죠? 네, 뭐 도난 관련돼서는 뭐 큰 문제는 아니다. 단기적인 뭐 노이즈다라고 네. 생각하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고요. 네. 뭐 그와 관련돼서 일단 지금 계속 뭐 리콜 관련돼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그 이후에 뭐 그 이전에 나왔었던 사항에 대해서 지금 몇 개 이제 그 뭐 주정부 쪽이나 아니면 네. 그쪽에서 이제 그 소송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좀 지나간 사항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IRA 보조금 관련돼서 뭐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뭐 일단 뭐 EV9 같은 경우는 뭐 보조금 혜택을 못 받을 만큼 이제 고가의 차량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뭐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도 미국 조지아에 지금 공장을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내년 4월 정도에 이제 공장이 완공이 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 내년 하반기서부터는 본격적인 전기차가 이제 미국에서 출하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뭐 지금 뭐 전기차 관련돼서 판매가 아마 내년 초까지는 다소 좀 부진할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북미 지역 내에서 그렇다라는 거고요. 네. 기타 여타 지역에서 뭐 유럽이나 그다음에 여타 지역 같은 경우는 전기차 판매가 아마 호조를 보일 가능성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하면 최근에 전기차에 따른 우려감은 너무 좀 과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현대차 이제 미국 공장 같은 경우도 지금 뭐 기존에 30만 대 정도의 생산 시설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50만 대까지 지금 확장을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도 같이 신경을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그저께 이제 현대차 이제 인베스터 데이에 이제 여러 가지가 나와 있지만 전기차에 대한 부분을 여전히 지금 회사 입장에서 보면 이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부분은 향후에 좋아지면 좋아졌지 그렇게 뭐 나쁘게 생각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같이 해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기아에 대한 가격 전략 확인하겠습니다. 네, 뭐 최근 뭐 12개월 예상 PER을 보면 3.9배에 불과할 만큼 상당히 좀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최근 외국인이 6월 13일 이후에 한 45만 주 이상 지금 순매수를 하고 있다는 것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매수 가격 어제는 이제 좀 큰 폭으로 올랐지만 매수 가격은 이제 8만 원대 고 전후에서 아마 매수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목표 가격은 10만 원, 손절은 7만 원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기아에 대한 가격 전략까지 확인을 해보셨고요. 종목이 보이는 뉴스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요. 자, 9대 사업 분야에서 9개 산업 분야에서 순환 경제를 조성하겠다라는 정부 발표가 있었습니다. 관련한 서울경제의 보도인데요. 어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비상경제장관 회의를 열고 크게 보면 이렇게 세 가지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순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 신성장 전략, 그리고 두 번째가 농식품 분야에 있어서의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겠다, 그리고 딥사이언스 창업 활성화하겠다라고 하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분야인데요.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어떻게 뭐 경제 관련된 분야 뭐 뿐만 아니라 이제 뭐 환경부, 뭐 노동부 이렇게 같이 이제 다 참여를 했기 때문에 네. 다양한 이제 내용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
중에서 뭐 전부 다 이런 정책 관련된 쪽은 이제 관심 있게 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오늘은 이제 순환경제 쪽으로 조금 관심을 자라고 그래서 이제 순환경제 쪽으로 조금 집중하는 그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뭐 정부에서 이제 순환경제를 위해서 이제 C9 프로젝트라는 걸 이제 추진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석유화학이나 철강, 비금속, 그다음 배터리 외에 이제 9개 산업에 대해서 순환경제를 위한 그런 이제 조성을 위한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겠다라고 하면서 향후에 뭐 지금 전 세계 순환경제 규모가 2030년도에는 이제 4조 5천억 달러. 그러니까 뭐 하나로 한 5,800조 규모로 이제 확대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선제적으로 이러한 순환 경제를 활용을 해서 글로벌 순환 경제의 선도 국가로 이제 탈바꿈하겠다라는 게 이제 정부의 그런 이제 계획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EU 같은 경우도 뭐 지속 가능한 배터리법이다라는 거를 이제 발표를 하면서 이런 배터리에 대한 이제 자원 순환 문제를 부각하고 있다라는 점도 이런 재순환, 그러니까 순환 관련된 순환 경제에 대한 그런 이제 향후에 규모를 키울 수 있는 좋은 그런 밑거름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에 최근에 이제 탄소 배출을 이제 줄이면서 자원 수급의 이제 안정화를 기해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순환 경제에 대한 그러니까 내용을 이제 좀 더 부각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기존에 이제 원자재를 이제 채굴하고 가공하는데 많은 비용과 그다음에 오염 물질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한번 가공했었던 그런 이제 재활용 그런 이제 소재를 쓴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비용이나 오염 물질 배출이 감소하고 있다라는 게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재순환을 활용하기 위해서 각종 규제를 완화를 통해서 이런 폐순환 자원을 활용도를 증가시키겠다라는 게 어제 얘기했었던 중요한 내용 아닌가 싶습니다. 네네. 뭐 이를 통해서 뭐 포항 같은 경우는 이제 배터리, 그다음에 부산은 플라스틱, 제주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 특화의 이제 순환 경제 클러스터를 조성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일단 뭐 재활용 관련돼서 뭐 인프라나 이런 제도 개선이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주들의 관심사가 지금보다 좀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으니까 한번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공약주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중에서 이제 롯데케미칼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뭐 대표적으로 이제 플라스틱을 이제 활용해서 이제 열 분해율을 이제 만드는 그러니까 그런 제품을 만든다라는 것 때문에 관심 사항을 좀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열 분해율이라고 하면 이제 폐플라스틱을 고온으로 녹여서 플라스틱 소재인 이제 나프타를 이제 생산하는 그런 기술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열 분해율가를 통해서 뭐 제품을 만든다라고 하게 되면 뭐 환경 관련된 뭐 인증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제품으로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게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2030년도까지 리사이클링, 바이오 플라스틱을 연간 100만 톤 이상 이제 판매를 하겠다라는 걸 목표로 삼았을 만큼 향후에 이런 재활용 관련된 분야에 집중하게 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최근에 이제 자회사 같은 경우는 뭐 일진 머티리얼들을 이제 인수하면서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와 같이 이제 자회사들이 인수가 되면서 관련된 그 실적이 이제 부각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본업 자체의 석유화학 제품들의 그런 이제 상승세가 좀 이어지고 있으니까 네. 2분기에는 아마 영업이익 흑자로 전환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는 점도 같이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순환경제 관련해서 롯데케미칼 말씀을 주셨고요. 가격 전략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뭐 전일은 뭐 나이스 신용정보에서 신용등급을 떨어뜨려서 조금 하락을 했었는데 네. 일단 매수 가격은 17만 원 정도에 매수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목표 가격은 21만 원, 선저는 15만 원 5천 원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좀 스피디하게 나가는 이유는 오늘장의 공략주로 좀 들어보려고 해서 제가 좀 빠르게 진행을 해봤는데요. 오늘장의 공략주 바로 좀 소개해 주시죠. 네, 뭐 장차 관련주 쪽으로 관심 있게 가지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 중에서 이제 성호 하이텍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자동차 이제 차체 관련된 부품을 제조하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차체 보관 관련된 부품을 주로 생산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차체 경량화를 위해서 가볍고 안전한 제품 개발을 이제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전기차 판매가 확대가 되면서 2차 전지 보호, 복합 소재에 대한 이제 매출이 향후에 증가할 걸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전기차 같은 케이스는 이제 좀 배터리 같은 경우는 좀 위험 물질이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다양한 외부 환경에서 보호하는 그런 이제 이런 케이스가 상당히 이제 중요한 부품으로 부각될 수밖에 없고요. 특히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현재 그런 가벼운 케이스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 알루미늄 복합 소재를 제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현대차 진출 지역의 대부분의 현지 공장을 이제 갖고 있을 만큼 네. 현대차와 상당히 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미국의 지난 21년도에 미국의 테네시에 공장을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 전기차용 부품을 생산을 해서 현대차와 그다음에 GM에 납품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향후에 이제 전기차 관련된 매출이 판매가 증가할수록 관련된 매출도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전방 산업인 이제 자동차 판매 호조로 인해서 2분기 실적도 상당히 호조를 보일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뭐 작년보다 한 250% 가까이 증가한 640억 정도가 2분기에 지금 시장 컨센서스로 돼 있으니까 그런 점도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외국인이 한 달 동안 90만 주 정도를 이제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전일 같은 경우도 한 21만 주 정도 이제 순매수할 만큼 외국인이 계속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기금 같은 경우도 최근 4거래일 연속 순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 8만 6천 주 정도를 매수를 했는데요. 그만큼 이제 연기금에서도 꾸준히 눈여겨보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주가는 좀 상승을 보이다가 조금 하락을 보였습니다. 또한 이제 상승폭 때문에 조정을 보였다라고 보여지고요. 매수 가격은 한 9,000원 전후에서 매수하시면 네. 어떨까 싶고요. 목표 가격은 12,000원, 손절은 7,500원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관련해서 성우 하이텍에 대한 말씀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종목이 보이는 뉴스 꼭 짚어주신 임순재 대표님,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